경기도 시흥의 한 농가주택. 장성한 아들과 60대 아버지가 잔뜩 화가 나서 분을 못 이기는 모습입니다. 험한 말이 오가고 순식간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아버지는 시각장애 1급, 젊고 건강한 아들을 이겨내긴 역부족입니다.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될 정도로 격렬했던 부자 간의 난투극, 그 결말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시각장애인 아버지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집안에서 벌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 부자 간의 다툼,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더 심각해 보이는데 더구나 아버지가 시각장애 1급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상 거의 눈이 안 보인다는 건데 자, 일단 시작을 해보죠. 네, 2016년 1월 26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경기도 시흥 외곽의 농촌 지역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에다가 남편이 여행 갔는데 돌아오질 않는다고 미귀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61살 이모 씨, 그리고 시각장애 1급이었습니다. 앞이 거의 안 보인다고 봐야 하는 그런 수준인데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12일쯤 전에 친구들이랑 강원도 갔다가 백령도 가는 그런 코스로 여행을 갔다.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먼저 그 남편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주변인들 얘기는 이 남편이 여행 갔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지난 10년간 어디 여행 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실종 신고한 아내의 말과는 좀 배치가 되는 이상한 상황인데 뭔가 석연찮긴 합니다. 그래서 주변 CCTV를 보려고는 했지만 이곳이 좀 굉장히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CCTV가 촘촘하지도 않고 화질도 안 좋고 그래서 뭔가 이렇다 할 특이점은 못 찾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뭐 잡힐 듯 하면서도 말이죠. 그렇죠. 경찰도 역시 단순 미기가 신고는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수사를 좀 더 이어갑니다. 그중에 3월 정도 되니까 아내가 남편이 사망했다라는 식으로 주위에 얘기를 하고 가는 것을 발견을 하고 경찰이 CCTV 등 또다시 수사를 좀 해봅니다. CCTV를 계속 확인하는 과정에서 1월 26일 새벽에 어떤 차가 그 집 앞에 오갔던 것을 발견을 했고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집 내부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안방 문틈이나 방, 과도 등에서 혈흔 반응을 발견해냅니다. 결국 아내를 긴급 체포했고 아이고야. 또 더해서 아들이 있었는데 이모 씨 아들 부천의 한 만화방에서 체포를 했습니다. 결국 뭐 살인 사건 같은데 갑자기 아들은 왜? 왜냐하면 이 아들이 37살이었는데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숨지게 만든 건 이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뭐 흉기에 혈흔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고 흉기로 찌르진 않았다고 해서 손잡이까지 혈흔이 있었던 걸로 봐서 뭔가 큰 사달이 있었던 걸로 보고 했더니 이 다 아내가 자백을 했고요. 아들 같은 경우는 경찰에 체포된 뒤에 아버지를 한번 밀었을 뿐인데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숨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집안을 뒤져보니까 군데군데 혈흔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굉장히 격렬한 다툼이 있었거나 아니면 폭행을 저질렀던 걸로 그렇게 경찰은 추정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범행 당일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2016년 1월 13일 저녁 6시 정도에 부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웃 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돈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 아버지가 시각 1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분 앞으로 매달 25만 원의 장애수당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비로 9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어찌된 연유인지 이 돈이 그 사건 직전에 압류가 됐고 이것이 어떤 그 다툼의 원인이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희 엄마도 쓰레기고 너도 쓰레기니까 아이고야. 너희들 쓰레기끼리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아들이 격분하면서 사실상 그 일방적인 폭행이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 1급이니까 사실 이 아버지는 대항을 할 수 없고 술도 취해 있는 상태니까 얼굴과 가슴에 대해서 무차별 그 폭행을 당했고요. 결국 이제 발로 아버지의 온몸을 갖다가 밟고 하는 그 과정에서 갈비뼈 4대가 금이 가는 등 이 흉복부 손상으로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놈도 네 애미도 다 쓰레기다. 결국 그게 트리거가 된 모양이네요. 네, 그런데 이 모든 난리가 났을 때 이 집에 그 피해자인 이 씨의 아내, 그러니까 아들의 어머니도 같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이 아버지가 숨졌고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일단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새벽에 그 시신을 비닐로 싸서 이불로 덮은 다음에 집 밖에 있는 창고로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보고 뭐 그럴 거면 그 창고 문 아예 막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들이 문에다가 못을 2개를 박았고요. 그 상태로 13일을 방치합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1월 25일에서 26일로 넘어가는 새벽에요. 모자가 같이 이 집에서 3km 정도 떨어진 야산으로 가서 시신을 유기했고요. 그날 오후에 이제 어머니가 경찰에 남편을 실종 신고한 겁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어머니는 자기 남편의 그런 유기나 이런 걸 뭐 거의 돕고 이 가정에 무슨 곡절이 있었던 겁니까? 짐작은 가시겠지만 그렇게 순탄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순탄하지 않다고 그게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아들 같은 경우는 4살 때 아버지가 실수를 해서 큰 화상을 얼굴하고 몸에 입혔답니다. 그 바람에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삐뚤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중학교 때부터 이미 뭐 절도도 하고 소년보호 처분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변변한 직업 같은 것들도 갖지 않고 그냥 뭐 PC방, 만화방 이런 데를 전전하며 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이 아버지도 또 술만 드시면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그날 사건 당일날도 먼저 이 시비를 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집에 딸도 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딸 같은 경우도 그걸 다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기는 오빠를 그래서 용서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교수님 이 엄마의 조력 이거는 좀 그런 데서 다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존속 폭행 또는 존속 살해에 있어서 가장 그 전형적인 그런 유형으로 보는데요. 사실 이제 집안이 편치 않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술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에 의해서 가정이 늘 어떤 그 폭력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로 이제 얼룩지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는 또 어떤 가정 폭력을 당하고 또 어머니도 또 어떤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하는 이런 전형적인 어떤 스타일인데 사실 뭐 이렇게 된 거를 갖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다 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 사건이 발생되기 바로 직전 해인 2015년에도 이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 이빨을 부러뜨린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그 부딪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는데요. 아들이 현장 검증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덤덤하게 그냥 별다른 어떤 죄책감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결국 이 부자 관계를 정말 잘 맺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비극적이고 원수지간의 관계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봅니다. 자, 무슨 곡절이 있었든지 이 아버지를 살해한 겁니다. 이 아들 그리고 또 아들의 아버지 살해를 도운 이 엄마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아들은 존속 살해가 됩니다. 존속 살해돼서 징역 10년이 선고가 됐고요. 어머니는 사체유기가 그를 도와줬기 때문에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우발적 범행이다. 또 아버지의 폭행이 예전부터 있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했지만 1심, 2심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렇게 폭행을 심하게 해서 살해한 다음에 13일간 숨기고 이런 것들이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자,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아무도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없도록 단단히 지키는 데 쏟았으면 어땠을까? 좀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